안녕하세요, 형일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올해부터 형일초등학교 음악 수업과 윈드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게 된 김완수 선생님입니다. 첫 수업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 아쉽지만 하루빨리 여러분들과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음악 첫 시간 여러분들과 리코더의 종류와 관리법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려고 해요. 보통 우리는 리코더라 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피리 정도로만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리코더는 생각보다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첫 번째로 리코더의 여러 종류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또 우리가 앞으로 리코더를 계속 배우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리코더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리코더의 관리법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리코더의 종류를 배우기 앞서 리코더 합주 영상을 잠시 감상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다른 학교에서 리코더 합주단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학생들과 함께 연주했던 영상입니다. 자, 그럼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잘 감상했어요? 여기 영상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리코더 말고 다른 모양과 크기의 여러 리코더가 나오죠? 네, 맞습니다. 리코더는 이렇게 크기에 따라 크게 8가지 리코더로 나뉩니다. 또 그 크기에 따라 음정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리코더를 모아서 오케스트라처럼 리코더도 합주가 가능합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리코더는 클라이네 소프라니노 리코더, 소프라리노 리코더, 소프라노 리코더, 알토 리코더, 테너 리코더, 베이스 리코더, 그레이트 베이스 리코더, 콘트라 베이스 리코더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하나하나 배워봅시다. 첫 번째로 제일 작은 크기의 클라이네 소프라니노 리코더입니다. 이 리코더는 보통 대편성 합주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길이는 14에서 18cm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합주에서는 선율을 연주하기보다 새소리와 같이 효과음을 내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소프라니노 리코더입니다. 길이는 여기 오른쪽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샤프와 다음에 설명할 소프라노 리코더 사이의 중간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소프라니노 리코더부터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하는데요. 리코더 합주에서는 보통 1명에서 2명의 연주자가 연주하며 그 소리가 매우 선명하여 합주에서는 주로 솔로 파트를 연주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프라노 리코더입니다. 소프라노 리코더는 우리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바로 그 리코더입니다. 독주와 앙상블, 합주에서 주 멜로디를 담당하며 현재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알토 리코더입니다. 플룻과 같은 오케스트라 악기가 나오기 전 과거 바로크 시대에서는
리코더가 정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바로크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리코더가 바로 이 알토 리코더입니다. 음색이 사람 목소리와 유사하고 음정이 안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리코더 독주곡에서 이 알토 리코더가 많이 사용됩니다. 다섯 번째로 테너 리코더입니다. 악기가 커져서 사람 손가락 길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테너 리코더부터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보조키가 사용됩니다. 여섯 번째로 베이스 리코더입니다. 악기가 커져서 이제는 구부러져 있지요? 베이스 리코더부터는 악보에서 낮은 음자리표를 사용하며 그만큼 음정이 낮습니다. 따라서 베이스 리코더는 독주보다는 합주나 앙상블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일곱 번째로 그레이트 베이스 리코더입니다. 여기 베이스 앞에 그레이트라는 말이 붙어 있지요? 네, 이렇게 이 말처럼 악기가 여러분의 키만큼이나 커졌어요. 저음의 영역을 보강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이 악기부터는 보통 대부분 다 나무로 만듭니다. 베이스 리코더까지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리코더가 있었지만, 그레이트 베이스와 다음에 배울 콘트라 베이스 리코더는 모두 나무로 만든 리코더밖에 없어요. 보통 이 그레이트 베이스 리코더를 갖추고 있는 리코더 합주단을 리코더 오케스트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존재감은 대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콘트라 베이스 리코더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 길이가 무려 성인 남자의 키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이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깊은 호흡이 필요합니다. 합주에서는 주로 저음의 영역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지만 콘트라 베이스 리코더의 연주는 리코더의 합주의 깊이를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으로만 들었는데 직접 하나하나 소리를 들어봐야겠지요? 여기 몇 가지를 골라 선생님이 직접 연주를 했습니다. 선생님과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리코더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여러 리코더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프라니노 리코더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소프라노 리코더입니다. 세 번째로 알토 리코더입니다.
다음은 베이스 리코더입니다. 자, 어때요?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리코더의 크기에 따라 그 음색, 음정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나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이 리코더들을 연주해 볼 기회도 있을 겁니다. 그때 또 연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의 두 번째 주제인 리코더의 관리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리코더는 수분을 잘 제거해주면서 보관해야 합니다. 침이 가득 있는 상태로 케이스에 넣어 보관하게 되면 추후에 위생에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한 후에는 리코더를 잘 말린 후에 케이스에 넣어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리코더를 씻어야 하는 경우는 꼭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에 리코더를 씻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뜨거운 물에 담그게 되면 리코더에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난로 등에 가까이 대고 말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연주 중에 만약 침이 막혀 리코더에서 막힌 소리가 난다면 라비움 부분을 손가락으로 막고 훗 불어준다면 막힌 소리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비움이 어딘지 잘 모르는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마우스 커서 보이죠? 이 마우스 커서가 가리키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 라비움 부분입니다. 여기에 손가락을 얹고 살짝 훗 하고 불어준다면 아마 막힌 소리가 해결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 수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수업한 내용을 잘 떠올리며 학습지를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코더 연주 자세, 텅깅, 운지법을 배워보고 간단한 곡을 연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